자,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알고자 하니 여러분들은 꼭 부자가 되실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버트 키요사키는 돈을 항상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남의 돈을 이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을 이용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IQ가 높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요사키는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은 대출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대출이 있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죠. 금융 IQ가 매우 높아야 하므로 추천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이 있다면 이는 무궁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부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소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소득을 말이죠. 한 종류는 근로소득.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소득이죠. 즉, 당신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부자 증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정작 부자들은 세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로버트 키요사키 웃는 표정 보이시나요? 그 이유는 부자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놀라운 발상이지 않나요? 직업이 없으니까 근로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낼 수 없다.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득 종류로는 시세 차익 소득입니다. 이는 집이나 주식을 더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든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 소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류의 소득으로는 부자들이 돈을 방법은 소극적 소득을 이용합니다. 다른 말로는 불로소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불로소득은 제가 듣기로 한국이나 일본에서만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국가에서는 소극적 소득,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르죠. 이 소극적 소득은 세금을 안 내도록 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로버트 키요사키도 불공정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불공정한 것은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금융 교육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예를 들어 학교를 가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많은 연수를 들여서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1차 면접, 2차 면접, 심지어 3차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까지 기다려서 최종 합격이 되고 그러면 앞서 말한 듯이 이거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고 근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요즘 AI라는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그리고 알파고 보셨죠? 알파고가 바둑 9단 이런 사람들을 다 이깁니다. 예를 들어 무인 치킨집, 무인 편의점 이런 식으로 일부 직종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이 사라지고 있죠. 직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키요사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고 있고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빚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잘 활용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빚에서 오히려 빠져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빚을 이용해 부자가 되는데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습니다. 당신은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을 따라 빚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빚을 빠져나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부자가 빚으로 돈을 버는 이유는 빚을 활용할 줄 아는 것에 있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빚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이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빚을 통해 소득을 창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빚을 이용해 빚에 빠지게 돼서, 그러니까 빚을 활용하지 못해서 소득 창출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자까지 원리금까지 더 내야 되니까 더 가난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은 금융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나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로버트 키요사키는 소득적 소득을 위해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찾고 연봉이나 시급을 올려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근로소득을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추가적으로 일해서 시간 외 수당까지 받아서 이런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산에 투자를 해서 소극적 소득을 벌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나요? 자기 자신이 보이죠?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위험한 것이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가 위험하지 않냐고 그에게 반문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하기를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왜냐하면 일을 많이 벌려놨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죠. 특히 초반에는. 그런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안전할지는 몰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며 더 많은 실수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위험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학교에서는 사업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죠. 만약에 당신이 자산의 투자를 잘하지 못해서 리스크가 크다면 차라리 직원이 되는 것이 낫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배워서 자산의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업가는 곧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진짜 선생을 찾으라고 합니다. 가짜 선생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미적분 수업이나 회계 수업 이런 수업에서 자산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죠. 즉 이것을 모르는 당신이 위험한 것이라고 키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 그 위험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많이 경험을 쌓고 알게 되어서 그 리스크를 없애던가 아니면 리스크 있는 상태로 살아가기에 가만히 있던가 이렇게 되는 거게 되겠죠. 아무것도 배울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투자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가장 게으른 사람만이 자신의 돈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융 IQ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 돈 필요한데 돈 좀 공짜로 줄래? 돈 좀 투자해 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이용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참 발상이 전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신이 가난했던 것이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것이 그로 하여금 강제로 생각을 하게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어떻게 했는지 남들에게 더 배우고 내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나는 돈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돈이 필요하면 나는 언제든지 투자나 모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모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